안녕하세요. 최재관의 대출학교 최재관입니다.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잘 알고 계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가에서 개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거든요. 심지어 이름이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더 보호를 해드리려고 만들어 놓은 법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잘 안 배워요. 누가 알려주려고 생각한 사람도 없고 그런 걸 또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근데 꼭 배워야 되는 이유는 있죠. 왜? 내 보증금이 전 재산이잖아요. 우리 보증금, 그리고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재산 중에 가장 큰 뭐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재산들 아닙니까? 주택담보대출, 주택을 보증금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관련해서는 조금 배워둘 만하다고 정말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총 세 가지 효과 정도 있거든요. 첫 번째가 대항력이고요. 두 번째 우선 변제권이고, 세 번째로는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대항력에 대해서는 그 법에 정확히 써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너무 당연하게도 우선권이 있는 사람들,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들은 뭐 다른 근저당권자라던가 뭐 전세권자한테 우선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 그런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인데, 대항력은 이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야. 제가 누구보다도 먼저야. 은행보다도 앞서,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그냥 앞서. 심지어 내가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매매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먼저 살고 있었잖아. 그럼 먼저 살고 있는 나를 뭐 우선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임대차를 보호해준다는 법인데, 심지어 내가 집주인보다 먼저 그 집에 살고 있었어. 그럼 내가 먼저 보호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어도 뭐 그냥 근저당권자나 이런 거 전세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그냥 깨끗한 집에 먼저 들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집주인이 뭐 대출을 받든지 뭐 이런 일이 돼가지고 경매가 진행이 됐대. 아니면 세금을 못 내가지고 문제가 생겼대. 라고 하면 나는 억울하잖아. 나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깨끗한 집일 때 들어간 게 단데 내가 살다가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난 집에서 못 쫓겨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바로 대항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 네가 내 보증금을 다 줄 때까지 난 너한테 대항할 거다, 싸울 거다. 내 보증금 주기 전에는 나는 이 집에서 못 나간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들이 바로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느 집에 들어가실 때도 이거는 반드시 챙기고 가셔야지 돼요. 대항력은 반드시 챙기셔야 된다. 어떻게 챙기냐면, 첫 번째로는 그 집에 안 사는데 우리가 보호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임대차 보증금이 중요하다고 해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이 사람을 먼저 챙겨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춰야 돼요. 왜?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았던, 세금을 안 냈던, 개인한테 빌렸던, 하여튼 그 사람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맞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먼저 챙겨주기 위해서는 살아야 됩니다. 안 사는 사람은 못 해줘요. 살아야 된다는 걸 요건을 법에서는 어떻게 해놨냐면, 주택의 인도, 그리고 주민등록의 전입, 이렇게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주택의 인도는 그거예요. 내가 그 집에 들어 산다, 키 받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전입신고라는 건 뭐냐, 우리가 동사무소 가셔서 전입신고 하시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것들은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지. 주택의 인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 집에서 계속 살아야 되고요. 전입신고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서류상으로도 살고 있다는 게 전입신고거든요. 서류상으로도 살고 실제로도 살고, 요거를 반드시 유지를 하고 있어야지만 내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 보증을 못 받았는데 짐을 먼저 뺀다, 뭐 전입을 먼저 뺀다, 이러면 스스로가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놓치고 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끝까지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살아야 된다는 요건이고요.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 내가 깨끗할 때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깨끗한 집에 들어갔는데 살다 보니 그런 이슈가 생겼다 라고 해야지 남들도 나를 인정해주고, 아이고 그래 당신 참 임대차 보증금이 슬프게도 그렇게 경매를 넘어가서 보호를 받으셔야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뭐 대출 받은 것도 알고, 경매 들어갔던 것도 알고, 지저분하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러면 보호를 못 받겠죠. 거기까지 보호해 줄 수는 없잖아. 모르는 사람은 교육이 필요한 거지, 그렇게 뭐 보호를 받을 수는 없는 거라서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안 된다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지 돼요. 그래서 깨끗한 집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대출받은 집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내 전세금으로 앞에 있는 대출금을 없애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전세가 남아있으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최후의 순간에 내 보증금을 지킬 방법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선 변제권이고요. 우선에서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라고 하면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 변제권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은행의 대출이 근저당권이 우선 변제권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우선 변제권, 그리고 일반적인 세금, 그리고 나의 임대차 보증금, 이 세 가지가 우선 변제권에 들어가거든요. 다른 일반적인 것들보다 내가 우선해서 가져갈 수 있는 권리고요. 요 세 개는 같은 동순이에요. 그래서 은행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세금이 먼저냐, 요걸 따져보셔야 되는데, 따지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날짜예요. 누가 더 먼저냐, 누가 더 늦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은행의 담보는 쉽죠. 등기부만 열람해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 날 담보 잡았는지 나오기 때문에 쉽게 확인은 가능합니다. 세무서의 세금도 쉬워요. 며칠 날짜에 세금이 발생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임대차 보증금은 어떨까요? 우리의 임대차 보증금은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신고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신고를 안 한다 거를 우리가 보호를 못 해주겠죠. 왜냐하면 내가 날짜를 가짜로 쓸 수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서를 나중에 소급해서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럼 어떤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임대차 계약서는 날짜를 인정을 해줍니다. 맞아, 당신 그 날짜에 서류 작성했네, 그 날짜에 그 서류가 있었네 라는 걸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확정일자는 쉽게 생각하면 관공서에서 찍어놓은 일부인 날짜를 찍어놓은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관공서에서 날짜를 찍어주면은 그래도 그 서류가 있었다는 건 믿어 의심치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확정일자, 동사무소, 등기소, 우체국 이런 데서 날짜를 꽝 찍어놨다고 하면 그 날짜에 그 서류가 있었다는 걸 인정을 받기 때문에 다른 거랑 이제 날짜 싸움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돈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요즘에는 전월세 계약서 쓰면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의무적으로 전월세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전월세 신고를 하면, 옛날에는 확정일자라고 해서 큰 도장을 하나 빵 찍어줬는데 요즘에는 종이 한 장짜리로 나와요. 신고했다고, 전월세 신고했다고 나오는데, 그것도 똑같이 확정일자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날짜 잘 받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입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놓게 되는데, 보통은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놓고 전입을 나중에 하거든요. 전세에서 전세로 이동하면 내 돈을 받아야지만 다음 집을 이동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확정일자 받아놓고 나중에 잔금 치르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하게 돼요. 그럼 언제부터 효력 발생하느냐? 둘 중에 늦은 날짜 기준입니다. 보통 전입세대가 늦어지기 때문에 확정일자 받고 전입세대 해놓고 그 다음날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더라. 그래서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봤고요. 맨 마지막은 최우선 변제권이고요. 얘는 우선 변제권보다 더 앞서요. 우선 변제권, 은행, 세금 이런 것보다도 더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임대차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최우선권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인정해줄 수는 없어요. 임대차 보증금이 소중하니까 우선 변제권까지 인정을 해줬는데, 일정 금액 밑으로 내려오는 소액의 임대차 보증금이라면 그 정도까지도 안 된다. 이것들은 더 높게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은행보다도 세금보다도 무조건 먼저 가져가야 된다고 해서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고요. 제가 사는 수원 같은 경우에는 1억 4,500만 원 밑으로 보증금이 되어 있을 때 4,800만 원까지는 무조건 가져갑니다. 은행이 있건 말건 신경 안 써요. 세금에 밀렸건 말건 신경 안 씁니다. 그런 것들이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고, 비슷하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의 임금 채권 있죠. 임금 밀린 거 3개월치는 국가에서 이거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빚잔치가 좋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은행이 먼저 대출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내 월급 3개월치는 먼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월급 3개월치 일정 금액 1억 4,500만 원 안 되는 금액에 4,800만 원까지, 그렇게는 최우선해서 가져갈 수 있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대항력을 못 갖춘 집에 들어가야 된다, 은행 담보대출을 남겨놓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전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4,800만 원, 저 사는 곳은 4,800만 원이니까 4,800만 원 밑으로 보증금을 맞추시고 나머지는 월세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내 보증금을 하나도 손실 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는 거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5,500이고요.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제일 낮은 금액은 한 2,500만 원까지도 있거든요. 그런 지역별로 좀 다르니까 우리 동네에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임대차 보증금은 얼마인지 확인하셔가지고, 만약에 은행 대출이 있는 상태로 내가 그 집에 들어간다고 하면 돈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보증금을 작게 하시고 월세를 조금 더 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아예 그런 집에는 안 들어가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집을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최저건의 대출학교 최저건이었고요. 제가 다음번에도 또 임대차 보호법, 주택, 이런 주택 대출, 부동산 이런 거에 관련해서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이랑 저랑 좀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저는 은행원의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투자가 아닌 그냥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내 보증금은 중요하고 대출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들 하나하나씩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